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 현재 프랑스는 한국을 향한 차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프랑스의 차별적 형태가 이번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자칭 선진국이라며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프랑스를 따라하는 만큼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유럽의 주요 국가인 프랑스가 한국을 경계한 것이 올해 들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유독 한국만 이렇게 트집을 잡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프랑스가 한국을 상대로 물먹은 상황이 연속되었기에 이런 유치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소개식부터 한국을 상대로 한국 입장 때 북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측에서 당연히 화도 났지만 설마 아무리 그래도 단순 실수지 않겠냐고 여겼던 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알고 보니 개막식 원고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지만 개막식 현장에 한국을 북한이라고 부른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었다는데요. 실제로 6개월 전 프랑스의 한 방송에서는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태극기를 등장시켰고, 가운데가 빨간 일장기와 비슷한 것으로 한국의 태극기를 조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가 일장기처럼 생긴 저런 모양은 어디에서 찾기도 쉽지 않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누리꾼들은 일부러 가운데를 일본 국기와 같이 빨갛게 칠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없다고 했으며, 이는 프랑스에서 한국을 조롱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때에도 북한과 비교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의 인공기는 제대로인 것에 비해 한국의 태극기를 조롱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프랑스 개막식 입장 시에 대본에도 버젓이 대한민국이라고 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고 얘기한 것을 봤을 때 프랑스에서 한국의 국가명과 태극기를 두고 수차례 조롱한 것은 알고 그런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이 확산되면서 일파만파 한국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유일하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도를 낸 다른 국가는 영국으로 알려졌는데요. 영국 BBC 메인 뉴스의 개막식 때 한국을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잘못 소개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지나갈 때는 제대로 호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분단되어 왔으며 최근 두 나라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유감을 밝혔다고 했는데요. 또한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한국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이건 역시 매우 큰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막식 입장 사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국기와 선수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만 제대로 된 사진이 아니고 게다가 국기도 뿌옇게 나온 사진을 올려버렸습니다. 또한 오상욱 선수가 펜싱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름도 오상욱이 아닌 오상구로 표시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프랑스가 사과를 할 만한데도 프랑스 조직위 측은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프랑스 한국 대사관에서 프랑스 측의 정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마지못해 사과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사과는 없는데요. 정작 영국이 아닌 프랑스 측은 답변이 없으며 여전히 마크롱 대통령 침묵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IOC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깊은 사과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주변국도 이에 관해 한국을 위로해주지 못하고 한국을 조롱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예전 런던 올림픽 때 태극기 밑에 오성홍기가 달린 굴욕적인 일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원래 공동 2위는 나란히 있어야 하는데 왜 태극기 밑에 중국 국기가 있냐는 엄청난 항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런던 올림픽 조직위의 잘못이었지 한국은 해당 일에 큰 관심이 없는데요. 그러나 중국은 그 당시 한국에 조롱이 있었다면서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며 이번 일을 비웃었습니다. 일본 역시 한국팀 선수단은 도쿄올림픽 선수단 규모의 60%인 144명으로 크게 줄었다며 이는 침몰하는 한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오히려 영국보다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화려한 한식을 먹으면서 선수들이 기운을 차리고 있고, 찜통 에어컨 버스를 피하기 위해서 탁구협회는 에어컨 버스를 따로 대절해주며 한국만의 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처럼 한국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 역시 프랑스를 상대로 더 이상 참지 않고 제대로 실력 행사를 한다고 하자
올림픽에서 한국에게 망신을 주고 프랑스는 수백조 원을 손해보았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은 프랑스를 비롯해서 적당히 유럽과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프랑스로 인해 한국이 아예 작정하고 유럽 시장을 휩쓸기로 마음먹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 체코가 프랑스 대신 한국의 원전을 발주한 것에 대해 전혀 뜻밖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의 원전 이후에 이뤄낸 성과라고 표현하면서 축하를 보내는 정도로 끝냈으며 경쟁자인 프랑스 등을 물리치고 한국이 당당하게 유럽의 원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체코 원전 수준 이상으로 프랑스에 치명상을 가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프랑스는 이번 유럽의 원전 사업을 통해 망해가는 프랑스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인 마크롱이 원전 사업을 진두지휘하며 자신의 정치적 실적으로 만들려고 사활을 걸었고 지난 3월 체코 프라하에 방문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는 체코를 외교적으로 압박했고 체코는 프랑스를 주요 선택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지원금도 받아야 하고 프랑스는 G7이자 유럽의 강대국이니 돈이 더 들더라도 어쩔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속내는 사실 이러했습니다. 프랑스의 EDF가 체코 입찰에 성공해 유럽 전역에서 원전 네트워크를 프랑스가 주도할 것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친환경을 주도하는 유럽에서 전력이 극심하게 모자랐던 배경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7년 전부터 친환경 발전을 도모했으며 그로 인해 전력 생산이 부족해졌고 결국 원전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자 원전만큼 극단적인 효율성이 나올 수가 없기에 다시금 부활시켰는데요. 게다가 러시아의 LNG 리스크까지 겹쳤고 앞으로 AI 사업이 확장되면서 전력은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유럽에서는 2050년까지 현재보다 3배 정도의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합의점에 도달했으며 이를 프랑스가 주도하면서 관련 시장의 수주를 몽땅 챙기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체코 당국에 따르면 한국에서 나온 제안은 모든 면에서 프랑스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반값에 수주를 넣었기에 승리했다고 하지만 가격도 문제이지만 결정적으로 시스템과 기술이 한국이 프랑스를 압도했다는 것이 주된 의견인데요. 또한 이 가운데 유일하게 체코에 5년 내에 원전을 건설할 능력이 되는 국가는 프랑스가 아니라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원전은 더욱더 유럽의 수요가 커지는데 한국은 체코를 시작으로 점점 많은 수주가 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한 것인데요. 앞으로 수백조 원 이상 유럽의 원전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그때마다 한국이 강력한 수주 후보가 될 것입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원전 실력을 알고 있었기에 원전 사업이 시작하기 전 G7 국가의 수장인 자신이 유럽 내에서 굳이 한국의 무기를 살 필요가 있느냐며 유럽 내에서 모두 해결하자며 얕은 수를 쓰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방산이 유럽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결국 프랑스는 원전마저 빼앗겨버리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편 한국은 프랑스에 유치한 방해 공작에서도 올림픽 양궁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하며 전 세계에 한국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는 한국을 경계하지만 한국은 방산 부분과 원전 등 프랑스를 상대로 당당히 승리를 따내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